자,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규제 없애주겠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곳 만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하기 직전에 나온 말이라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얘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작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소영 기자, 이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지난해 7월 24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오찬 간담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해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있었죠. 이 모임 이후에 이틀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 7명을 차례로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차례로 독대한 인물들이 누구냐 보시면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었고요.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까지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이 사람들을 각각 다 독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자, 이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혹시 미르재단과 관계가 있는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찰이 대기업 총수들을 직접 조사하겠다. 전원 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심지어 이렇게 검찰로 소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7명의 대기업 총수들 독대했는데 뭐 아직 조사 방식은 검찰청으로 소환할지 아니면 실제 뭐 서면 조사를 할지 그 방법은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소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만나기 전에 뭘 달라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청와대 견제수석실과 이 기업의 담당자들이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의 내용이요. 보면 참 답답한데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 지금 자,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문화산업 융성에 대한 기여 방안,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방안을 담은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청와대에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지원을 바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함께 적혀져 있는 이메일이 저렇게 청와대 쪽으로 간 겁니다. 뭐 사전 교신이 있는데 이제 만남이 있었으니까 네. 뭐 필요한 독대에 앞서서 대통령을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순서가요. 청와대가 기업을 향해서 문화산업 융성 기여 방안 만들어 보시오 하나. 그다음에 대통령을 만날 테니까 청와대가 뭘 도와줬으면 좋은지 그 희망도 써내시오라고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청와대 지원 희망사항을 받았다. 한마디로 민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민원을 받았을까? 지금 이 기업들을 보시면요.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그때쯤에 걸려 있었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이 최태원 회장의 형제의 이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CJ도요. 이재원 회장의 그 건강 문제와 그다음에 재판 문제가 걸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첨예한 문제가 걸려져 있는 상황에서 과연 청와대가 어떤 민원을 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대 그룹의 그런 관계자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미 2달 전에 정경련에서 미르 관련된 자료를 폐기하는 게 좋겠다는 연락을 했고 또 그 연락을 받은 후에 실제로 경제수석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삭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어떠한 이른바 민원을 이제 들어주는 조건으로 어떤 금전이 오고 갔다고 한다면 이게 대가성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뇌물로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은 다른 기타 범죄보다도 훨씬 더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도덕적인 비난도 더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민원 들어주는 그런 대가성이 있는 돈이 오고 간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또한 네. 실제로 그러한 그 민원이 이제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뇌물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가성 확인하는 부분에 검찰이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좋은 성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의 김승현 회장 모습 보입니다만 글쎄요. 최순실 씨가 저런 것까지 이용했다? 뭐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화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하게 돈을 지원한 혐의로 법정에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 4년을 1심에서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집행유예를 받고 좀 풀려나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한화의 아들이 김동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승마 선수입니다. 근데 승마 선수이기 때문에 박원호 전 승마협회의 전무하고 서로 알게 됐는데, 아, 김동선 씨라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랑 같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같이 땄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바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승마협회에 이제 전무하고 잘 알게 됐는데, 네.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은 얘기가 된다고 그러더라. 사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쪽에서 나온 얘기가 네. 도저히 한화 쪽에서는 맞춰주기가 어려운 조건이어가지고 결국은 사면이 되지 않고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그대로 선고받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저렇게 요청은 했습니다만, 이제 한화 쪽에서 어떤 반응을 내놓은 것이 도저히 액수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사실이 대화가 오갔다는 거죠. 예, 액수가 뭐 크다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액수가 우리가 맞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맞출 수가 없어서 그 사면을 성사시킬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좀 다른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과 관련된 일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화에서 삼성으로 그 말에 관련된 그 단체, 승마협회 회장 회사가 다 넘어간 거죠. 그렇죠. 원래는 한화가 대한승마협회 회장 네. 주관사였는데요. 네. 갑자기 작년 2월에 그게 삼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전체적으로 승마협회에 지원하는 금액, 그 금액을 좀 상당히 최순실 씨 측에서 많이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삼성으로 넘어간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통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 보면은 한화는 기업의 어떤 전체 매출의 크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삼성하고 비교해 볼 때 전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저기가 이제 나중에 대한승마협회 회장은 삼성전자의 사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간부, 거기에 있는 전무도 거기에 부의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거액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하고 바로 대한승마협회 회장 즉 주관사를 가져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글쎄 최순실 씨가 그 막강한 대통령에 대한 영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새로운 로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 대기업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일반 정치인들은 게다가 친박위원들도 최순실 씨의 영향력 잘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기업은 알았던 건가요? 당연히 대기업들은 최순실 씨가 실세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네. 삼성이 거기에 나중에 보면 대한승마협회 마장마술 분야에 4년간에 186억을 전체 투자하기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과정에서 선수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무산되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올해 들어가지고 바로 최순실 씨 측에 35억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 건네주는 바로 과정은 독일에 있는 비덱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건네주게 되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최순실 씨를 많이 잘 알고 있었다고 저희가 여러 곳을 취재해 본 결과 알고 있고요. 실제로 여권의 실세들은 최순실 씨와 여러 차례 만나는 것이 목격됐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